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은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댓글 꼬꼬문 12화인데요. 와, 정말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엄청 날카로운 질문을 한 분께서 남겨주셨어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AI 에이전트 결제 시대가 열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히 작년 구글 클라우드의 AI2 프로토콜과 알고란드 협업이 실제 결제 시장을 어떻게 바꿀지, 그 속의 스테이블 코인도 전문가 식견이 궁금합니다. 이야, 질문 스케일이 상당하죠? 네, 정말 미래 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이 질문을 제가 한 문장으로 다시 정의해 본다면 아마 이럴 겁니다. 결제를 사람이 하던 시대에서 AI 같은 에이전트가 하는 시대로 넘어갈 때 돈이 움직이는 방식, 그러니까 돈의 길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재편되는가? 오늘 이 거대한 전환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돈의 길이 재편된다. 와,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사실 AI 에이전트가 제 결제를 대신해 준다니 편리하겠다는 막연한 기대는 있는데 동시에 제 지갑을 그냥 남한테 맡기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삶에서 가장 크게 정말 피부에 와닿게 달라지는 건 대체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요. 결제 개념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요? 네. 지금까지 결제는 우리가 매번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는 그런 일회성 행동이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정책 혹은 규칙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책, 규칙. 말이 조금 딱딱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혹시 집에 스마트 온도 조절기 있으신가요? 아, 네, 있죠. 매시간 온도를 직접 바꾸는 게 아니라 23도 유지라는 규칙을 한 번 딱 정해두면 알아서 작동하잖아요. 결제도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스마트 온도 조절기 비율을 드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그럼 제가 일일이 신경 안 써도 제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돈이 알아서 움직인다, 이런 거군요. 상상만 해도 편할 것 같긴 한데 제 AI 비소가 제가 잠든 사이에 휴지를 막 비교 검색해서 최저가로 주문하는 모습, 이게 좀 우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네요. 하하. 제가 한 10원 아끼자고 엉뚱한 브랜드 사오면 AI랑 다툴지도 모르겠어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선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매달 쓰는 이 브랜드 세제,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장 저렴할 때 자동 구매해줘. 이렇게 설정만 해두는 거죠. 그럼 에이전트가 매일 가격을 추적하다가 실행하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게 기업 단위로 가면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기업 단위에서는요? 예를 들어 출장 가는 직원에게 다음 주 도쿄 출장, 예산 100만 원, 비즈니스석 선호, 호텔은 여기서 10분 거리 이내라는 정책만 딱 입력해주면 에이전트가 수백 개 조합을 비교해서 최적의 항공권하고 호텔을 예약하고 결제까지 다 끝내는 식이죠. 와, 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처럼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사용량을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요금제로 자동 변경해주고요.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효과가 정말 엄청나겠네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아까 제가 느꼈던 그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드는데요. 불안감이요? 만약 에이전트가 오작동하거나 해킹을 당해서 제 계좌에서 돈이 막 수백 번씩 빠져나가면 어떡하죠? 이 편리함의 대가는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 네, 그게 에이전트 결제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가장 큰 허들이자 핵심 과제입니다. 이 모든 자동화가 신뢰를 얻으려면 모든 결제 과정마다 이것은 내 권한을 위임받은 에이전트가 나의 분명한 의도에 따라 실행한 것이 맞다. 이 사실을 디지털로 증명할 수 있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증거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네, 이게 없으면 나중에 사고 터졌을 때 이게 사용자 탓인지 에이전트 오류인지 판매자 시스템 문제인지 가릴 방법이 없어지니까요. 디지털 증거 체계. 아, 그렇다면 청취자분께서 언급하신 구글 클라우드의 AP2, 이게 바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라고 보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AP2, 즉 에이전트 페이먼스 프로토콜은 바로 그 신뢰와 책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이 제시한 일종의 기술 표준안이에요. AI 에이전트가 수행한 결제에 대해서 누가, 왜, 어떤 조건으로 실행했는지 명확한 증거를 남기자. 뭐 이런 사회적 약속 같은 거죠. 근데 그 증거라는 게 그냥 거래 기록 로그랑은 다른 건가요? AP2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증거를 남기는 방식이죠? 기존의 로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AP2는 결제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눠요. 인텐트, 우리말로 의도죠. 그리고 카트, 장바구니, 마지막으로 페이먼트,
결제. 의도 장바구니 결제. 네. 중요한 건 이 모든 단계가 사용자의 개인 키로 암호학적으로 서명된 위임장, 즉 맨데이트 형태로 기록된다는 겁니다. 맨데이트요. 네. 도쿄 출장 준비라는 사용자의 최초 의도부터 에이전트가 A항공사 92행위를 장바구니에 담은 행위, 그리고 최종 결제 승인까지 모든 과정이 체인처럼 연결된 디지털 증거로 남는 거죠. 잠깐만요. 이건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 그런가요? 지금도 신용카드 회사가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 FDS로 사기 거래 잘 막아주고 있잖아요. 커피 한 잔 살 때마다 이렇게 암호화된 서명을 남기는 건 너무 복잡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닐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건 아닌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할 진짜 위험은 커피 한 잔 수준의 그런 사기 거래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진짜 위험은요,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의 소재가 완전히 증발해버리는 책임의 공백 상태입니다. 책임의 공백? 네, 예를 들어서 기업의 AI 에이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을 최적화하다가 오류를 일으켜서 수억 원의 손실을 냈다고 가정해보죠. 끔찍하네요. 이게 사용자가 정책을 잘못 설정한 탓인가요? 아니면 AI 모델의 오류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의 과금 시스템 문제일까요? 증거가 없으면 이 분쟁은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아, AIV2의 핵심은 바로 이 책임 소재를 추정이 아닌 서명된 증거에 기반해서 판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단계의 디지털 서명이 있으니까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에이전트 경제의 신뢰를 떠받치는 기반이 될 겁니다. 아,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핵심이군요. 이해했습니다. AP2가 이 새로운 자동화 세계의 신뢰를 담보하는 일종의 디지털 등기부등본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그럼 청취자 질문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런 완벽한 기술 표준이 있다고 쳐도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거대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이 결제 시장의 판을 바꾸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이 기준이 실제 시장을 어떻게 흔들게 될까요? 네, 거대한 유조선을 돌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변화는 시장의 특성이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시작됩니다. 에이전트 결제가 보편화되면 결제는 세 가지 특성을 갖게 돼요.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작은 단위로, 그리고 훨씬 더 국경 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더 자주, 더 잘게, 더 국경 없이. 네, 예를 들어 스트리밍 영상을 1초 보는데 0.1원씩, 클라우드 서버를 1분 쓰는데 1원씩 결제하는 식이죠. 에이전트는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가 지구 반대편에 있다면 망설임 없이 그곳에서 결제할 거고요. 확실히 지금의 결제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워 보이네요. 카드 수수료 구조로는 0.1원짜리 결제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기존의 결제 시스템, 우리가 레일이라고 부르는 카드망이나 은행 송금 시스템은 이런 변화 앞에서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죠. 은행 영업시간에만 정산이 된다거나 국가마다 다른 시스템 때문에 해외 송금 수수료가 비싸고 들이다거나 맞아요. 특히 소액 결제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수료 구조를 가졌고요. 바로 이 균열을 비집고 새로운 대안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대안이 바로 청취자분께서 궁금해하신 스테이블 코인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I 에이전트의 관점이에요. AI의 관점이요? AI 에이전트는 인간처럼 뭐 특정 카드사의 혜택이나 브랜드 충성도 때문에 결제 수단을 선택하지 않아요. 오직 비용과 속도, 효율성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가장 최적의 레일을 선택할 뿐이죠.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효율적인 중개인인 셈입니다. 와, 무자비할 정도로 효율적인 중개인. 관점을 그렇게 보니 미래 경쟁 구도가 확 달라 보이네요. 그렇죠. 이때 스테이블 코인은 24시간 365일 작동하고 전 세계 어디서나 거의 실시간으로 정산이 가능하고요. 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복잡한 조건의 계약도 자동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구글 클라우드 역시 AP2를 설명하면서 특정 결제 수단에 얽매이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 결제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고요. 아, 결국 미래 결제 시장은 특정 회사가 아니라 여러 레일들이 AI 에이전트에게 선택받기 위해 경쟁하는 구도가 되겠군요. 카드, 은행,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경쟁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용자가 결제하기를 누르면 뒷단에서 어떤 레일이 움직이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에이전트가 그 순간 가장 빠르고 저렴한 길을 찾아서 돈을 보내주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돈의 길이 재편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청취자께서 콕 집어 질문 주신 알고랜드와의 협업. 이건 이 거대한 그림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알고랜드 재단이 AP2의 파트너로 합류했다는 것은요. 자신들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AI 에이전트가 요구하는 수많은 초소액, 초고빈도 결제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빠르고 저렴하다는 걸 시장에 증명하고 싶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일종의 출사표군요. 네, 미래 결제 레일 경쟁에 참여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진 거죠. 이것은 분명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파트너십 발표만으로 시장이 바뀌진 않겠죠. 결국 기술 자체보다는 실제 사용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일 테니까요. 물론이죠. 청취자께서 앞으로 이 흐름을 계속 지켜보려면 어떤 점들을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발표보다는 증명의 단계가 중요하죠. 이 흐름을 계속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이 세 가지를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세 가지요. 첫째, 채택입니다. AP2 기반 결제 서비스가 실제로 얼마나 출시되고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대형 가맹점들이 얼마나 도입하는지 봐야 합니다. 채택. 둘째, 경쟁. 그렇게 출시된 서비스 안에서 실제로 어떤 레일, 즉 카드, 계좌, 스테이블 코인 중 어떤 것이 주도권을 잡아가는지 그 비중의 변화를 지켜봐야 합니다. 경쟁.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셋째, 신뢰입니다. 실제로 결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과 책임 처리가 정말 AP2가 약속한 것처럼 매끄럽게 이루어지는지 그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겁니다. 채택, 경쟁, 신뢰. 명확한 체크리스트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미래 결제 시장의 청사진을 그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한 내용을 청취자분의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분의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AI가 결제를 대신한다가 아니라 결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 결제가 보이지 않게 된다. 네, AP2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룰북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주는 심판의 역할을 합니다. 이 새로운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더 이상 은행이냐 암호화폐냐 이런 구도가 아니에요. 오직 속도와 비용만 따지는 무자비하게 효율적인 AI 에이전트에게 어떤 결제 레일이 가장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걸 두고 벌이는 새로운 차원의 생존 경쟁이 될 겁니다. 알고랜드의 참여는 그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중 하나이고요. 진짜 승자는 가장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결국 가장 깊은 신뢰를 주는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내는 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제가 보이지 않게 된다. 정말 큰 울림을 주는 한마디네요. 이 질문 덕분에 미래 결제 인프라의 거대한 흐름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질문 남겨주신 청취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